그래서 오늘 상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상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스타 이석우입니다. 오늘 또 어제와 정반대 현상의 증시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지펀드들의 그 월말 결산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북클로징을 앞두고 이익을 챙겨두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살짝만 매수가 들어왔어도 바로 다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났는데 솔직히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야, 이거 한 이틀, 3일 정도 될 줄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요. 야, 역시 시장은 건강하다. 왜? 매수의 힘이 순환매를 이루는 투자 주체, 종목의 순환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점 여전히 유지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중국 증시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뉴스를 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수출국이죠. 그러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데가 어딜까요? 미국? 유럽? 돈 잘 버니까?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가는 흐름도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냐? 미국, 유럽에서 백신을 계속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제 괜찮을 것 같아서 미국 증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동향에서 수출할 때가 중국이기 때문에 증시도 중국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응해서 올라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오늘 상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상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올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뉴스부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 흐름 따라오면서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유추를 해서 투자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면 되겠죠. 화면 잠깐 볼게요. 오늘 뉴스 나온 거예요. 지금 11시 10분 중국 차이신 11월 제조업 PMI 10년 내 최고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PMI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PD님 아시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아닌데? 공부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안 가르칠 사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PMI 전 세계에서 경제 지표를 논할 때 가장 중시하게 보는 하나의 지표예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생각날 거예요. 여기서 구매자 관리 지수란 뭐냐? 모든 회사에 구매부가 있죠. 그리고 자재부가 있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네들 회사에서 요번에 구매 많이 할 것 같니?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그거에 원료라든가 재료를 사드릴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구매부한테 물어봤는데 요번 달에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을 많이 할 거라면 뭐예요? 경제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PMI 지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국에서 이 PMI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발표가 됐어요. 화면 계속 볼게요. 중국 차이신이에요. 이건 민간. 중국 관영,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은 어제 발표했는데 지금 화면 잠깐 보면은 좋아지기는 했는데 전월에 비해서 52, 전월보다 조금 좋아졌어. 국가에서 발표했는데 쏘쏘했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민간에서 발표한 내용은 54.9예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앞에 없죠?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 차트 보면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50 이상이 되면 구매를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각 회사들이. 그러면은 경제 좋아지고 얘네들이 지금 구매를 많이 해서 이제 많이 팔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 일단 여기 밑에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 증시로 화면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어제 10월 데이터가 어저께 확정치가 발표가 돼서 그것도 좀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PMI 지수는 11월치예요. 11월. 지난달 11월치인데 52.9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밑에 부분 뉴스를 보니까 일본, 필리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대만, 인도네시아도 좋게 나왔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시아 전역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는구나. 여태까지 증시가 더 올라와서 부담스러웠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의 이 PMI 지수, 우리나라에서의 PMI 지수 발표는 증시에 상당한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PMI 매달 발표가 되는데 50이 넘으면 좋은 거야. 근데 50이 넘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전월보다 좋아야 돼 또.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네, 우리나라랑 중국 PMI 지표가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업종이나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중국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표로 나타나죠. 그런데 증시 흐름에서도 과연 좋아질 건가에 대한 부분, 그거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흐름,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의 흐름이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화면 보죠.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갔어요. 잠깐 보면은요, 다우산업지수 올라갔고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따라갔었는데 중국 증시 관련주들은 그닥 힘을 못 받았어요. IT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중국 증시 한번 보죠. 왜 그랬을까? 중국 증시는 지금 7월달 급등 이후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위 이것을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어제 올라붙이려고 하다가 오늘 PMI 지표가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더 좋아지니까 지금 보면은 박스권 상단에 딱 갖다 놓고 끝났죠. 즉 여기에서 요것만 돌파를 하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경제 지표 좋아?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도 좋아졌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는 거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PMI 지표는 뭐예요? 회사에서, 구매부에서 혹은 자재부에서 뭘 사들인다는 거잖아. 민간 소비 관련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소재, 기계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장에서, 각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요. 뭐를 사요? 철강 관련 혹은 부품 관련 이런 거를 사는 거 아니야. 화장품 사는 거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소재라고 해요. 이런 걸 철강, 화학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그리고 기계 공장에서 물품 만들려면 기계를 더 사들이든가 부품을 더 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계 업종에서도 중장비 업종,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죠. 철강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주를 매매를 하세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비철금속에서도 풍산이라든가 고려, 아연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사항. 일단은 철강 쪽,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중장비, 두산인프라코아랑 현대건설기계. 여기서도 한 종목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철강에서도 생각나는 기업, 현대제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고요. 건설기계 쪽에서도 현대건설기계 얘기했었고요. 탑픽 종목은 바로 이 두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단가가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이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왜 좋아질까 했는데 PMI가 결국은 좋아졌다는 거죠. 화면을 보면은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박스권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국 그러한 흐름, 그리고 어제의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바로 제자리 이상을 갖다 놨죠. 이러한 제자리 이상 갖다 놓은 원동력 바로 그러한 PMI 지표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수급이 갑자기 완화가 되면서 정고점을 쳐올렸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봉의 흐름을 볼게요. 이 주봉의 흐름은요,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누군가의 매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한 45,000원, 5만원 선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중장비, 기계 쪽에서는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탑픽 종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 한번 잠깐 보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바닥권에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이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짧게 보면은 5만원, 그 위에 6만원, 7만원, 중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여력, 이제 출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가 일단 업종 대표주긴 한데, 왜 현대건설기계를 너는 좋아하느냐라고 하면은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매물로 나와 있죠. 두산그룹에서. 그런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2위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 5위권에 들지만.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가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을 살피면 어떻게 돼요? 쾌파가 확 갑자기 늘어나죠. 그러면 중국의 공장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인수해. 그럼 누가 혜택을 볼까? 더 많이. 현대건설기계가 더 많이 보겠죠. 이걸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더 좋아 보여서 탑픽 종목으로 꼽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동향 잠깐 보죠. 기관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며칠 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연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며칠 전에 급등 이후 약간 조정 상태에 있어서 오늘 다시 며칠 동안의 횡보 이후 올라가는 흐름,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PMI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동성, 이걸로 인해서 무엇을 봐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 장에서는 소재 섹터, 그 중에서도 철강 섹터와 중장비 섹터, 기계 쪽이죠. 이 부분을 보자.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제 급락을 해서 오늘 급등을 한 종목들 보면은 제자리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치 보면은 제자리네? 오늘 올라왔는데 본전이야.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수익이 만만치는 않아요, 요즘장. 하지만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리 장세에서 또 치고 올라갈 종목,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매매에서도 종목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시황과 함께 제가 타이밍도 알려드리는 무료 문자 회원 제도가 있으니까요. 여기 옆에 전화번호로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